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다리다이 동동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제 전문대 전기과 2학년 2학기 재학 중인 25살 학생입니다. 1학년 때 우울증으로 인하여 집에만 틀어 박혀있다 보니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졸업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학점이 2.3밖에 되질 않고 자격증 하나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저 또한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항상 불우하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살아왔으며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지의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경력이라고 하면 학교 들어가기 전 알바 몇 개 한 거나 롯데치성 하청업체에서 1년 일한 게 답입니다. 지금 시점에선 충분히 위기감을 깨닫고 그 누구보다 간절히 하고 방향감 어느 정도 제시해 주신다면 충분히 감리하고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1번 졸업은 일단 하고 자격증 보충을 통해 중소기업을 들어간다. 2번 학기 들어가기 전에 휴학을 하고 산업기사 여건만 갖춘 후 자격증 취득하고 고졸 전형으로 취업한다. 재입학도 생각해봤으나 호르몬이 혼자 계셔서 집안 사정이 안 좋아 제가 2년 동안 다시 리셋시킬 용기가 안 날 뿐더러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절대 안 바라고 그냥 소소하게 회사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나이도 어리고 아직 앞이 창창한데 왜 그래요?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어머니께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 것 같아. 이게 보면 가족 중에 부모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른 가족한테 좀 전염되는 게 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일을 안 하고 계세요? 가족이 사연자하고 어머니 두 명밖에 없어요? 형제는 없고? 사연자분 좀 그 대답 같은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왠지 알 것 같다. 이게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으면 좀 전염이 돼요 이게. 어머니께서 일을 안 하시고요? 일 같은 거 전혀 안 하세요? 아 그렇구나. 일단은 전문대 바로 졸업 안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뭐 본인 배워놓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학점 2.3이면 그냥 출석 말고는 거의 다른 건 안 하신 것 같은 거거든요. 전문대에서 2.3이면 그냥 이제 출석 도장만 찍고 시험 공부 안 하고 막리 같은 거 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집을 나오세요. 일자리 구하실 때 집을 나오는 쪽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 혼자 있을 줄 위험하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물론 어머니가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어머니는 저 이제 주민센터 사회복지 쪽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게 어머니의 정신적 안 좋다고. 사회복지과에 한번 가가지고 얘기한 적 있어요? 집안 상황이 이렇다고?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본인이 혼자서 이거 다 감내하기 힘들잖아 이게. 그 뭐 나라의 복지 같은 거 도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머니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이게 본인이 계속 거기에 이제 좀 전염돼가지고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지방에 아니면 뭐 수도권입니까? 돈 받자고 했는데 네네. 어머니가 거절했다고요? 이런 경우에서 보통 있잖아요. 정신적 안 좋고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멘탈적으로 안 좋으면 그 인정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저걸 부정하는 경우 있어. 옥탄이 남일 같지 않죠 이게.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옥타인도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 옥타인도 그 살았을 때 집에 있었으면 옥타인 똑같이 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옥타인도. 아, 나와야 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님도 있어 봤잖아요, 지금. 이게 같이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 같이 있잖아. 그러면 전염이 돼요, 이게. 진짜로. 의지가 꺾여버려요. 그리고 계속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독립도 못해. 왜냐하면 자꾸 어머니 눈에 밟히거든. 알긴 알아요. 그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나와야 돼. 그래도.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보다 잘 들으세요. 지금 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님한테 필요한 건,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이게 우선시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어머니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차라리 이게 님이 나중에 나가서 돈을 모은 다음에 뭐 부모님 한번 찾아뵈가지고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린다거나 용돈 한번 준다거나,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같이 사는 것보다. 옥탄 이거 공감하시죠? 차라리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내가 일도 못하는데 거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꾸 어머니 감정적으로 쏘아붙이고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여기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차라리 나도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어디 일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 돈 벌어가지고 자 한 번씩 뭐 휴가나 아니면 쉬는 날 한 번 찾아뵈가지고 뭐 맛있는 거 한번 이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용돈 같은 거 있으면 좀 드리고, 그렇게 낫지. 차라리 생활비 같은 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더 줘줄 수 있습니다. 이미 망한 상황이. 아니 망한 상황이 아니라니까. 아니 25살이 뭐가 망했다 그래. 아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망했다는 말 쉽게 하죠? 제가 님하고 거의 큰형 밑벌 입장이거든요. 피덩이에요. 아니 25살 뭐가 망해서 빚이 많습니까? 아니 뭐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 뭐 본인이 뭐 사지가 뭐 어디 아픕니까? 지병 때문에 뭐 군대를 안 나왔어요? 아 왜 이렇게 망했다는 말 쉽게 하죠? 아니 뭐 집안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인생이 좀 꼬일 수 있어. 뭐 조금만 꼬이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난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 이거 말 정말 듣기 싫어 이게. 아, 살다 보면 인생 안 꼬여? 누구는 뭐 꼬이고 싶어서 꼬입니까? 저도 많이 꼬였어. 근데 망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 한 번도. 그냥 내가 좀 재수가 없구나. 아, 내가 좀 시행착오 많이 거쳤다 보니 이 얘기는 해도 망했다는 얘기는 안 해. 난 님보다 더 망했어요, 사연자분. 나는 공무원 시험 최종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정말 진짜 이 꽉 깨물고 돌아섰을 때도 망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이기는 아닌갑다 이런 얘기는 했지. 그냥 망했다는 말은 절대 쉽게 하면 안 돼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본인 몸 멀쩡하죠. 군대 갔다 왔죠. 그리고 아픈 데 없죠. 그리고 빚 없죠. 빚 없죠. 본인이 뭐 갚아야 되는 빚 같은 거 없죠. 그럼 된 거야. 그럼 망한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거야. 내가 부모님이 잘 살지 못해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거 어렵다는 거. 뭐 그 정도죠. 그리고 내가 좀 살면서 좀 방황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좀 보통 애들보다 해야 될 걸 좀 못한 거. 그게 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다예요. 그걸 가지고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 얼마나 살았다 그래요. 군대 전역해가지고 이제 한 2년밖에 더 됐나? 25살이면. 그래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요. 방 안에 있지 마시고요. 차라리 있잖아요. 학장도 600에서. 그럼 차라리 노가다 가요. 차라리 있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 오히려 있잖아요. 저렇게 우울한 생각을 할 때는요. 땀 흘리는 일하면 좋아. 님이 그러니까 어디 뭐 기숙사 제공 이런 데 있으면 가요. 그냥 일회보감 느껴봐요.
오히려 님은 어머니 생각을 안 하는 게 도움 될 수 있어, 이게. 지금 같듯이 평택 고독 자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있잖아요. 기숙사 제공하는 데 있으면 지원해서 한번 일을 해봐요. 그냥 엄마 없이 살아봐, 그냥. 괜찮아, 안 죽어. 물론 이렇게 일하면 힘들 거야. 힘든데 내가 봤을 때 님한테 그게 좋아. 왜냐? 차라리 땀 흘리고 일에 집중하고, 수시간 잘려도 공장 가요, 공장. 공장 가요, 그냥. 잘려도 괜찮아. 아니, 잘려도 단 데 가서 일하면 돼. 단 데 가서. 아니, 보안업체 가서 지원하든가. 보안업체도 그, 수도권 같은 데 가보면, 저기, 기숙사 지원되는 데 있거든요. 대신에 좀 지방으로 가야 돼요. 아니요, 그냥 님이 일을 해야 돼.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님이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고 나서 자격증 따야 돼요. 아니, 님은 자격증 따고 일하면 늦어요. 5월이 좋아. 5월 같은 게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님은 이 돈을 벌어요. 내가 봤을 때 님은 돈 버는 경험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멘탈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단하게 만들고 나서 자격증을 따든가, 다른 뭐, 면허증을 따든가 그렇게 해야 돼. 님은 지금 자격증 따면 그냥 일을 안 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님은. 님은 지금 멘탈이 약하다 느껴지면 뭐냐면 자꾸 자격증 따겠다는 핑계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님은 일단 객관적으로 말하게 괜찮은 회사 못 들어가요. 괜찮은 회사 못 들어가. 왜냐? 이미 스펙을 많아먹었기 때문에. 뭐 자격증도 무자격증에서 학점 2.3이에요. 일단 학점 2.3이 메꿀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금 가르쳐지가 아니야. 지금 이제 와가지고 자격증 딴다고 해서 뭐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뭐 자격증 금방 땁니까? 마음먹으면 다 따나요? 자격증 다 3번 엎어지면 1년이에요, 1년. 상기 3번 엎어지면. 그리고 자격증 따는 동안, 또, 자격증 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직장 안 들어가겠다는 소리잖아. 다르게 얘기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우랑 마음 못 버텨요. 못 던집니다, 이게. 차라리 과감하게, 그냥 내 동네 떠나가지고 한번 일을 해볼까? 이런 마인드 가져요. 집도 절도 없는 그냥 이제 아무도 없는데 한번 가서 한번 생활해봐. 그런 마음 가져. 거기 가서 만약에 해봐. 차라리 그게 좋아. 뭐냐 하면 네버랜드에 대한 좋은 얘기는 차라리 님이 나가서 부모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만드는 게 좋아. 좋은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있잖아. 이제 나 아예 주소 이전해가지고 부모님 혼자 사는 걸 해서 혼자 사는 건 부모님 소득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조건이 되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운전 못해도 일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 노가다 가도 되고 공장 가도 되고 보안업체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나와버려. 그게 나올 수 있어. 나중에 운전 못해도 일을 한 다음에 일한 돈으로 운전면허 따면 돼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기초까지는 아니라고요. 일단 일하고 돈을 벌어. 돈을 벌어서 갚고 일단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일해가지고 학자금 대출부터 갚자. 이런 생각을 해. 공장 지원해요, 공장. 공장 지원해서 한, 정규직까지 버티자. 이런 마음 가져. 그러니까 님은 일을 해서 좀 버티는 마음을 가져. 보안업체도 갈 수 있는데, 근데 보안업체 갈 거면, 공장을 가는 게 좋거든요, 공장을. 공장을 가야 기숙사 지원이 돼요. 공장 안 가면 기숙사 지원되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장 같은 데 가면 근무가 좀 많을 거야, 근무가. 그리고 보안업체는 최저시급으로 돈을 주거든, 최저시급. 최저시급 말고는 사실 뭐 다른 거 돈 많은 건 없어요. 공장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밥은 줘요. 밥은 뭐 식대비 안 까요. 에스텍 있다고. 에스텍 뭐 해도 되는데 사실 이미지가 안 좋은데. 예, 그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에스텍을 들어갈 거면 에스텍은 근무지가 많거든요. 근무지가 많아요. 보통 아파트, 빌딩, 그리고 박물관, 공장 이렇게 되는데 병원까지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업장을 가실 거면 공장을 가는 게 낫습니다. 공장이 낮에는 바쁘지만 밤은 편하거든요. 밤이 편하고 그리고 밥을 다 줘요. 사업장마다 다르긴 한데 나중엔 안 좋죠. 그러니까 나중엔 안 좋아. 맞아. 옥탄이 맞아.
잠깐 하긴 좋은데 나중에 가서는 안 좋아. 사실 보안이 기술 없는 사람들은 좋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래 하고 나오고 나면 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보안 쪽으로 할 거면 끝까지 쭉 가야 돼. 이게 경비지수 싸고 쭉 가야 되는데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사실 좀 아니긴 하죠. 휴학하든 간에 휴학하든가 나중에 위해서 휴학하고 1년 동안 돈만 벌어. 1년 동안 그냥 돈만 벌어요. 돈만 벌고 되도록이면 기숙사 지원되는 데 있죠. 이런 데 한번 노려요. 일단 내가 멘탈을 키운다는 생각을 가져요. 멘탈. 내가 지금 멘탈이 안 좋은데 이 멘탈 단련시킨다. 그래 나 강해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후약 기간 때 일하고 하다 보면 지금보다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편하게 살겠다는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님은 좀 앞으로 좀 단단해져야 돼. 어머니 봐서라도. 얘가 웬만하면 할 게 없자 그냥 일부터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면 생각이 사람 머리 회전이 좀 빨라져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그런 우울한 건 안 생겨. 몸이 힘들고 욕 먹는 건 짜증나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 미래 진로에 대한 우울함과 그런 강박관념은 없어져요. 옥타님이 왜 힘들게 일했는지 알 것 같아. 이 얘기하니까 옥타님이 왜 그런 일 욕심이 있는지 아냐면 옥타님이 그 어떤 그 유년기 때나 이제 부모 가정에 이런 게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욕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면 그게 금세 잊혀지거든요. 약간 강화 효과처럼. 그래서 옥타님이 내가 보니까 왜 이 욕심이 강했는지 알 것 같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정말 좀 내가 좀 가정환경이나 어떤 배경이 안 좋으면 사실 그게 정말 좋아. 남들이 이해 못하지. 왜냐 남들이 이런 환경을 겉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그런 충격요법이 좋아요. 왜냐 사실 일하면서 욕먹고 거기 집중하다 보면 사실 뭐 내 가정환경이 우울하고 막 미래가 아무런 이런 생각이 좀 안 나거든요 이게. 돈은 들어오니까. 왜 군대에서 그렇죠. 군대에서 막 작업하고 하잖아. 작업하고 막 사역 노동하잖아. 그러면 군대에서 막 암울하고 이런 게 막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안 나거든요 이게. 군대에서 왜 더 짜증나게 취사 막 지원해가지고 막 물 썰고 막 추다이 닦고 하잖아. 그러면 물론 그거 정말 힘들긴 한데 그거 하다 보면 막 군대 며칠 남았고 이런 생각이 덜 나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옥타님 제 방송 오시는구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방향, 일하면서 어떤 방향. 일단 빚은 갚겠다. 일단 학자금들이 빨리 갚자.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단 빚 갚자 이 생각. 빚부터 갚자. 그리고 버티자. 이 두 가지 생각만 가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 나는 휴학하면 학자금비 무조건 다 갚는다. 다 갚고 돈 모은다. 그리고 일단 힘들어도 버틴다. 그리고 열심히 산다. 그리고 운동도 해요. 그리고 이거 힘들 때 운동 같은 거 해. 운동 같은 거 없으면 옥타님이 좋아하지 뭐 걷는 것도 좋아요. 이 걷는 게 좋은 게 허리 건강에 좋고 생각이 좀 맑아져요. 생각이 맑아져. 님 같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아요. 멍 때리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시간 계속 만들어야 돼. 자는 시간 빼고는.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생각을 많이 생긴 거거든요. 저도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어릴 때. 가정이면 우울증 없는 사람 없어. 맨날 누워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멍 때리고 정적이면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생기는 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생각을 안 하게끔 해야 돼. 그럼 뭔가를 잡으면 돼요. 아니,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잘 들으세요. 자, 님 보면, 봐봐. 님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일부터 해요. 그 다음부터 생각해. 아니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는데 자꾸 보면 머릿속에 그려. 그거 정말 안 좋은 거라니까. 일단 하고 나서 버티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자격증이고 뭐고. 아니 뭐 하나 제대로 단축 끼워진 것도 없는데 뭐 자꾸 뭐 이런 앞으로 뭐 하고 싶. 아니 나 웃기 이런 요즘에 이런 친구 정말 많다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 뭐 아니 해놓은 게 없어. 해놓은 게 없는데 뭐 완벽하게 아니 게임이라고 치면 게임이 1에 10까지 있잖아. 그 미션 1부터 깨고 나서 2 보고 3 보고 4 보고 이렇게 하나씩 퀘스트를 공략해 나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게임을 하기도 없는데 난 원코인 클리어하고 싶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원코인 노데스를 깨고 싶대요. 그렇게 하면 백날천은 못 깹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서 그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은 거, 또 한 단계 높은 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꼭 뭔가 해본 것도 없는 사람이 뭔가 많이 하려고 굉장히 많이 잡아요. 그러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님은 잘 들으세요. 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님은 뭔가를 많이 잡으면 안 돼요. 하나를 확실하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잡아요. 하나를 확실하게 잡으면 자신감이 생겨. 성취욕도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시간 남으니까 다른 거리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하는 거야. 다른 거 하니까 되네? 그럼 뭐 다른 것도 도전해봐? 그럼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무슨 내가 뭐 하나 제대로 아직 갖춰놓은 것도 없는데 뭘 해야겠다 마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몸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요. 그냥. 그리고 집과 떨어진 곳 그런 거 찾아요. 일부터 해야 돼. 일부터 하고 나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일하고 나서 시간이 남네? 그 나중에 일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가서 뭐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진단 말이야. 뭐 이미 설령 네 자격증 딴다고 해서 달라지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아직 해결 안 됐다니까요. 해결되고 나서 얘기하죠. 해결되고 나서. 아니 밑그림도 그린 적이 없는데 왜 채색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밑그림 제대로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채색을 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님은 밑그림부터 완벽하게 그리는 연습부터 해야 돼. 물감 만치기 아니라. 그리고 노가다라고 치면 땅을 고르게 편한 작업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해야지. 무슨 땅도 지금 흙밭인데 거기 건물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면 다 무너지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게요. 뭐 얘기 길어지니까 일단 돈부터 벌어요. 돈부터 벌고 되도록이면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뭐 자취할 수 있는 곳이면 좋아요. 그리고 학자금 빚 아까 600 있다고 지금 빨리 갚아요. 그 길게 있어봐야 좋을 게 없어요. 일 바로 구하는 거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뭐 자격증 준비 이런 거는 일단 뒤로 미뤄요. 일단 일부터 적응하는 게 우선이야. 일 적응하고 나서 일 할 만한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오래 버텼네. 6개월 버티고 나니까 빚도 다 갚았고 일도 할 만하네. 시간 남네. 그럼 그때 가서 자격증 공부할까? 하고 따세요. 일단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져. 생각 이제 회전도 달라지고. 일단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는 게 중요해. 님은 일단 계속 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마음, 어머니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정신이 피폐해졌던 그 마인드를 좀 개어내는 게 중요해요. 개어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오랫동안 체득이 된 상태라서 이걸 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일단은 참고 일하고 버티는 거, 요것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퀘스트를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자격증 좀 따본다거나 취미 같은 거 가져본다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보면 좀 젊은 친구들이 공통적인 문제가 있네요. 어제도 그렇고 이거 말고도 좀 있었는데 20대 친구들의 문제가 뭔가 자기들이 뭔가 뒤처지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해보세요. 해봐요. 내가 지금 복잡할 때는요, 머리를 단순화시키는 게 나아요. 해보고 나서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 대신 있잖아요. 옥탄인처 무식하게 저 조선소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데만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분도 못 버틴 게 거기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가리지 말라고 해도 조선소는 가리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제가 얘기한 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뭐 집안 불평 타령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식진 않듯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 그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될 겁니다. 추억이 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음, 좀 웃어 넘기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예. 아무튼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님 같은 분들이 잘 돼야 돼. 잘 돼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또 극복하고 좀 열심히 살지 않겠어요?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